수학 삼가함수와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자, 1번 표 1에서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와 A11부터 C14 영역의 표를 이용하여 각 고객의 대출 금리를 D3부터 D9 영역에 표시하시오.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A11부터 C14 영역의 대출 금지를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기 참조에 관련된 내용과 텍스트 함수를 결합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이 mid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접수 코드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문자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찾아서 참조표를 이용한 다음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접수 코드가 있습니다. 접수 코드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자, 001-3-1121.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잘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요게 바로 가져올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것 형식을 보면은 다 똑같네요. 세 자리 코드 하이픈, 한 자리 하이픈, 네 자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접수 코드를 보면 자, 321, 12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참조표에 있는 코드 값을 찾아서 자, 거기에 관련된 대출 금리를 써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대출 금리에는 접수 코드에 관련된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표를 참조하면 만약에 코드가 3이라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4.2%가 돼야겠죠. 여기에 4.2%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접수 코드가 2번이니까 대출금리 3.0%짜리가 들어와야 되네요. 그러면 3.0, 그리고 접수 코드가 1이니까 대출금리는 2.2, 그래서 2.2.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찾는 거는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자, 접수 코드 바로 몇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어디에서, 자, 이 표의 영역이죠. 데이터 영역을 찾아야 되겠죠. 이 데이터 영역에서 해당 코드에 맞는 값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자, 하나, 둘, 자, 옆으로 넘어가서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표시하라. 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VLOOKUP과 그 다음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자, VLOOKU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로 형태의 표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은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해당 값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VLOOKUP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자, 이 mid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원하는 글자, 바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물론 왼쪽부터 그냥 순서대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righ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mid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가져올 값은 바로 mid로 가져와야 되고, 최종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VLOOKUP을 이용해서 값을 표시해야 돼요. 따라서 자, VLOOKUP이 먼저 나와야겠죠. 자, VLOOKUP 함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입력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도움말 나오네요. 탭키 눌러서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인수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인수 대화 상자에서 lookup value, 자, 이 lookup value가 바로 찾는 값이에요. 찾는 값, 어디에서 찾을 거냐. 자, 찾는 값은 뭐예요? 바로 이 접수 코드죠. 접수 코드를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자, 어느 표에서, 바로 참조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느 표에서 가져올 거냐. 자, 보시면은요,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코드에 관련된 범위가 될 것이고, 컬 인덱스 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자, 찾은 다음에 가져와야 돼요. 옆으로 넘어가야 되죠. 옆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1, 2, 3. 자, 3번 열에 있는 것을 가져올 거다. 자, 넘버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range lookup이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 값에서 찾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범위 값에서 찾을 거니? 만약에 딱 맞는 값을 찾으려면, 자, false, 유사한, 그러니까 범위 값을 찾을 거면은 true. 그런데 false일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0을 쓰면 되고요. true일 경우에는 1을 써도 되고 true를 써도 되고, 또는 생략하게 되면 기본 true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될 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lookup value, 자,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접수 코드에 있는 값들 중에서 바로 요 5번째에 있는 요 코드 값을 가져와야 되죠. 자, 이것을 mid라는 함수로 가져올 거예요. 자, 안에다가 mid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나서 커서를 수식 입력줄에 mid 쪽에다가 갖다 뒀습니다. 자, 요 괄호 안에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는 mid라는 함수로 바뀌게 되는데, 자, 어디에 있는 글자를, 어디에 있는 거죠? A 3셀에 있는 글자에서부터 스타트 넘버입니다. 몇 번째 글자부터 가져올 거냐. 자, 몇 번째 글자 가져올 건가요? 바로 5번째 글자 가져올 거죠. 자, 카스라고 되어 있네요. number of character,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 자, 몇 글자 가져올 건가요? 요 코드 하나만 가져오면 되죠. 그러니까 1.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3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가져왔으니까, 자, lookup 찾아갑니다. table array. 자, 이걸 가지고 이 3을 어디에 찾아야 되나요? 바로 코드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A12셀부터 C14셀까지의 범위를 입력을 하는데, 자, 나는 이것을 이 대출금리 한 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구해야 되죠. 근데 이 범위는, 그렇죠, 움직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변환을 시켜서 값의 범위를 고정을 한 다음에, 자, call index number, 자, 몇 번째 열이었죠?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야. 자, 3을 찾으면 코드에서 이렇게 3 찾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4.2라는 요 값이 나와야 됩니다. range lookup,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0.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false를 써도 됩니다. 또는 0을 써도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이제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은, 자, 4.2% 맞습니까? 자, 맞으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드래그로 내려줍니다. 몇 가지만 보면 되겠죠. 자, 접수 코드 2니까 3.0% 맞았네요. 접수 코드 1이니까 2.2%. 자,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LOOKUP과 mid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자, 보면은 상품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단가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여 무엇을 구하라? 판매 금액을 구하라. 판매 금액에 대한 수식이 나와 있죠.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계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index와 hlookup 그리고 v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라. 이거는 딱 정해준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hlookup이든 vlookup이든 필요한 함수 또는 인덱스까지 해가지고 필요한 함수를 골라서 작성을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부터 행과 열 입력해주면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그냥 단순 찾기 함수입니다. hlookup은 가로 형태의 표,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값을 찾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것이고, vlookup은 거꾸로였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은 다음에 우측으로 이동해서 값을 가져온다. 자, 이 hlookup의 h는 호리즌털, 가로형이란 얘기고요. vlookup의 v는 뭐 버티컬, 세로형 표,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표 2에 보면 매장별 상품 판매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판매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 판매 금액을 계산을 할 때 판매 금액은 판매가와 그 다음 판매 수량입니다. 자, 판매 수량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판매가가 있는데 판매가에 지금 상품 코드에 관련된 판매가들이 나오죠. 그러면 판매 금액에서 상품 코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이 값을 가지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아래쪽에 있는 상품 단가표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상품 코드의 형태가 지금 세로형이죠. 맞나요? 아니죠. 가로형이죠. 자, 가로형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상품 코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품 코드는 자 112233, 자 여기 33 있네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값을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와야 되나요? 바로 문제 제시된 거는 판매가였습니다. 자, 이 판매가의 값을 가져와서 무엇과 판매 수량과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형태의 표네요. 이거는 따라서 가로 형태 horizontal h lookup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면 찾아서 가져올 수 있겠구나. 물론 판매 금액의 이제 형태 자체는 상품 코드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상품 코드 부분만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간단하게 쓰면 자, 이렇게 상품 코드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 판매 수량 부분은 자 무엇이 되나요? 바로 I3셀부터죠. 내려가면서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3, 자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고, 이 상품 코드 부분은 찾아서 가져와야 돼요. 바로 H lookup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자,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무엇을 가지고? 바로 이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자, H3셀이죠.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상품의 단가표에서 찾아야 돼요. 범위를 잡을 때는 실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실제 데이터 범위, 자, G12셀부터 J14셀까지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찾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크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좁게 잡자고 한다면 어차피 판매가만 가져오는 거니까 조금 좁게 이렇게 J13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왕 있는 표니까 자, 순수한 데이터 몽땅 잡자,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 이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H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한 다음에, 자 이번엔 로우 인덱스 넘버죠. 자, 아래로 내려가면 찾을 건데 몇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가는 두 번째 행이니까 2번을 찾아야 되고, 레인지 룩업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맞는 코드, 상품 코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112234 3344 딱 맞아야 되니까 0 또는 false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그럼 계산이 이미 다 됐겠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내려주게 되면 판매 금액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V룩업과 H룩업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비고란에 표시하시오. 자, 이때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이 1위가 되도록 하고 choose와 rank 함수를 사용하라. 자,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사용 형식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열쇠와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열쇠가 나오고 그 열쇠에 맞는 방번호로 찾아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추주가 되고, 자, 이 랭크라는 함수가 바로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주를 이용하면 해당 랭크에 따라서 1, 2, 3 나머지, 자, 최우수, 우수, 보통, 그리고 노력으로 입력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추주와 랭크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랭크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순위에 따른 값을 바로 추주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찾아오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자, 시트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가 있습니다. 표 3번에 보면 성적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성적들을 이용해서 자, 이 비고란에다가 최우수, 그리고 우수, 보통, 노력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자, 랭크를 먼저 구해야 돼요. 구한 결과값을 이용해서 추주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최종 결과는 이제 추주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인수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인수가 바로 인덱스 넘버예요. 자,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게 열쇠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이 나왔을 때 해당 밸류 1, 2, 3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늘어나면서 만들어낼 때 표현할 값들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자, 요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 1등이 바로 이제 밸류 1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글자는 최우수라는 것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 2등은 우수가 들어가야 되고 3등은 보통, 그리고 나머지는 노력,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자, 4등, 뭐 5등, 6등, 7등, 8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랭크를 이용해서 보면은 총 몇 가지의 그러한 등수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명의 학생이네요. 따라서 밸류 7번까지 자, 노력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때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문자열에 해당하는 이 칸들은 전부 다 묶어줘야 된다는 거.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인덱스 넘버를 바로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내면 되는데, 자, 안에다가 바로 그냥 랭크라는 함수 괄호 열고 닫고 써주면 되겠죠. 자, 랭크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랭크 함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넘버가 바로 뭐냐면 어떤 값을 이용해서 찾을 거냐예요. 어떤 값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거냐, 바로 성적이죠. 따라서 C18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레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참조 범위라고 해서 바로 찾을 범위, 내가 어느 영역에서 찾을 것인가, 바로 성적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자, C18셀부터 C24셀까지 자,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할 건데 역시 비고 쭉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적 참조 범위는 고정되어야 된다. 따라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꾸어야지만 움직이지 않겠죠. 자, 오더입니다. 자, 오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림 차순, 오름 차순으로 할 건지 또는 내려가는 내림 차순으로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 차순으로, 자, 내림 차순은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내림 차순이에요. 자, 19, 87, 65, 43, 21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어떠한 값이든지 집어넣게 되면 거꾸로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높은, 즉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이 1위여야 돼요. 따라서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하거나 또는 생략을 해도 바로 내림차순으로 된다. 따라서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려면 0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추주로 돌아가 볼게요. 순위를 구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값은 5라는 순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5등이면은 바로 노력이 되겠죠. 추주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value 5에 있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노력으로 나오더라. 아, 됐나요? 자, 확인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쭉 내려 확인해 보면, 자, 1, 2, 3, 4, 그 다음 1, 2, 3 나머지죠. 자, 1등 96점 최우수, 그 다음 2등 95점 우수, 3등 94점 두 명 있네요. 보통, 그리고 나머지는 노력.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표 3에서 비고가 노력인 학생의 성적 합계. 자, 노력인 학생의, 즉 1, 2, 3을 제외하고 4등, 5등, 6등, 7등, 자, 이러한 학생의 성적을 찾아서 그 성적의 합계를 C26셀에 표시하시오. 자, 이때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SUMIF는, 자, if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건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SUMIF 함수가 되겠죠. 시트를 보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26셀에 노력인 학생의 성적 합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함수는 딱 정해졌어요. SUMIF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사용법만 알면 되겠죠. 자, range가 나옵니다. range. 자, 이 rang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의 range, 범위가 돼요. 자, 어떤 조건이었나요? 바로 성적에 관련된 거였죠. 성적. 자, 이 성적이 무엇인? 노력인. 그리고 크리테리아가 바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sum range가 있습니다. 바로 이 sum range가 더할 범위가 돼요. 자,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이 있고요.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그리고 sum range, 더할 셀의 범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에서 비고 부분이었죠? 비고에서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라? 노력인 것을 찾아라. 자, 비고에서 조건은 노력인 것을 찾아라. 이 노력은요,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비고에서 셀을 찍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노력을 찾은 다음에 sum range니까 어디에서 그 노력에 해당하는 셀값, 자, 똑같은 범위로 바로 행수를 같게만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성적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어야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range, 조건이 맞는지 검사할 셀의 범위입니다. 자, 비고가 있고요.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조건은 이 비고에서 무엇을 찾아라? 노력을 찾아라. 그 다음에 sum range입니다. 찾았으면 어떠한 값들을 더할 거냐? 이 더할 값이니까 실제 숫자가 있는 그러한 셀들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결과는 25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SUMIF, 뭐 if가 뒤에 나오면 무조건 조건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으면 SUMIF는 더해라, average if, 그러면 평균을 구해라, 뭐 count if, 셀의 개수를 세라. 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5번을 보죠. 표 4에서 성적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성명을 찾아라. 자, 성적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큰 점수를 찾아서 성명, 자, 가져오는 거는 이제 성명이죠. 이것을 I18셀에 표시하시오. 이때 VLOOKUP과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 자, 이 라지라는 함수가 바로 이제 큰 값 중에서 내가 지정한 몇 번째, 자, 그 값을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서 VLOOKUP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름 찾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VLOOKUP 안에 라지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와야겠죠.
vlookup이 있다는 얘기는 참조표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트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4 영어회화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적 범위에서 자, 몇 번째죠? 세 번째로 높은 점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점수 찾아라 그러면 max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로 큰 점수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large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점수를 찾은 다음에 그 점수에 해당하는 무엇을? 성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점수에 해당하는 성명. 자, 이때 참조표 자체가 지금 바로 이 성적과 성명에서 바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함수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vlookup을 이용해서 인수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자, lookup value. 자, 이 lookup value가 결국에는 뭐가 되나요? 찾을 값이죠. 세 번째로 큰 값.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로 우리는 large를 이용해서 함수를 씁니다. large 함수로 다시 들어갈게요. array가 나옵니다. 자, 이 array가 바로 뭐예요? 점수에 대한, 즉 숫자에 대한 범위값이 되겠죠. 따라서 G 범위. 자, G18에서 G26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K 값이 바로 몇 번째로 큰 값이냐?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것이 라지니까 자, 우리는 몇 번째?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겠다. 자, 이 세 번째 큰 값이 바로 뭐예요? 90점이네요. 그러면 90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명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vlookup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vlookup으로 넘어가서 90 찾았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뭐죠? 테이블 어레이? 성적과 그 다음에 찾을 값들이 있는 범위가 되겠죠. 무조건 성적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바로 G셀부터 H, 자, G18부터 H26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이때 테이블 어레이는 한 명만, 딱 하나의 셀만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테이블 어레이에 절대 참조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절대 참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왕이면 lookup 함수를 이용할 때는 테이블 어레이 그냥 절대 참조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셀 하나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대 참조로 가기로 하고 컬 인덱스 넘버. 자, 컬럼 인덱스 넘버니까 바로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자, 몇 번째 열이죠? 1번, 2번 바로 성명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를 입력을 하면 되고 자, 이 성적 일치하는 거여야 되죠. range lookup은 0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적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와라.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자, 비워놓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자, 바로 90점에 해당하는 학생은 도지영이라는 학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었네요. 6번 표 5에서 각 품목의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에 맞추어 상자에 담아 출하시키고 남은 나머지를 표시하시오. 자, 여기 목적은 뭐냐면 한 상자에 들어가는 개수가 있는데 이 생산량에 맞춰 가지고 상자로 포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궁금한 건 뭐냐면 몇 개 남을까? 몇 개가 남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모드와 인트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드라는 함수가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고요. 인트라고 하는 함수는 인티저, 정수에 해당하는, 즉 이건 몫에 해당하는 함수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나요? 나머지 구해야 되니까 모드를 써야 되네요. 이 문제의 형태는 과연 이 함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실기의 경우라면 모드하고 인트란 함수 잘 헷갈리면 자, 실제로 입력을 해보면 어떠한 함수인지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자, 실제로 한번 시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량이 나와요. 자, 이 품목별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생산량과 상자당 개수가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250개가 나오는데 한 상자에 24개씩 들어간대요. 그러면 몇 개가 남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박스로 했을 때 자, 나머지를 구해야 되더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모드인지 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인트인가 라고 해서 자, 인트를 딱 보니까
자, int라는 함수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소수점을 버린다는 얘기는 결국에 몫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가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바로 이 넘버가 바로 나머지를 구하려는 수. 디바이저는 나누는 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피제수하고 제수의 관계인데, 이 넘버는 바로 생산량이 되겠죠. 생산량, 디바이저는요 상자당 개수. 이렇게 하면은 몇 개 남는지 남는 게 딱 나오겠죠. 자, 확인을 눌러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자, 각각의 상자당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상자는 빼고 몇 개가 남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찾기 참조 함수와 수학 삼각 함수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실무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러한 문제 패턴과 함께 아,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용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삼각 함수,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